알립니다. 본 방송에는 영화에 대한 결정적인 내용 누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는 세 남녀의 잡다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화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싶으신 분은 6분 34초부터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본 방송은 간접 직접 광고가 있으며 영화 씹어먹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영화 씹어먹기 제16회 주라기 월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영화 씹어먹기.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라기 월드를 보고 온 호모사피엔스 세이주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현생 인류죠. 예. 네, 안녕하세요. 영화 씹어먹기 MC 한세입니다. 오늘 특별한 걸 못하겠다. 뭐라 할지 모르겠어. 네, 안녕하세요. 이한나입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일단은 제 앨범이 네. 나왔잖아요. 네. 성공리에 잘 나와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저희 타이틀곡 패북녀를 네. 많이 사랑해 주시 계시죠. 그리고 엔딩 뮤직비디오 엔딩에 이제 세이주 감독님이 뒷모습이 나오잖아요. 네. 제 지인분들께서 그 마지막 장면에 그 책상에 올려 있는 휴지 휴지가 굉장히 매력적이다. 그게 진짜 신의 한 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남자분들은 왜 그 휴지에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그때 세이주 감독님이 그 감기에 걸려서 코 푸느라고 갖다 놓은 건데 코감기가 심하셨나봐요. 저도 기억 안 나는 기억이 가지고 계실까요? 네, 남자분들은 참 의미 부여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마치 네. 본인은 남성이 아닌 것처럼 말씀하시는. 네, 아니 전 중성입니다. 중성은 뭐야? 중성세제 닦는 거 있잖아요. 예전부터 유명하셨어요. 그 알칼리성. 달팽이 같은 존재라고. 달팽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 잘생기거나 마음에 드는 남자 있으면은 여성스럽게 변하시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은 약간 남성스럽게 변하시고. 달팽이가 성이 없나요? 변태네요, 그렇죠. 변태. 그렇군요. 네, 제가 좀 변태스럽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제 음악 많이 사랑해 주셔서 요즘 기쁘게 또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게이 한 명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저는 지금 지난주에 방송 때 제가 너무 돌아다녔나 봐요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갑자기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막 몸살 끼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체온계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30분 간격으로 계속 체온을 재봤어요. 근데 계속 최고 체온이 37도 2부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더라고요. 그럼 다행인 그래서 거 아닌가요? 보건소에 가지는 않았고 화, 수, 목 이렇게 3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금요일부터 돌아다니기 시작한 열심히 또 다시 돌아다녔네요. 메르스 공포가 사그러들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이렇게 열이 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무섭더라고요. 네. 덜컥 겁이 나고 정말로 내가 만약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도 들고 저희 집에 이제 할머니가 계신데 만약에 잘못돼가지고 이제 할머니까지 이제 면역력이 약하신데 되면 이제 위험군에 속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요. 알고 있는 지식보다 모르고 있는 게 더 많으니까 그게 좀 많이 공포스러웠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4차 감염자가 나왔다는 보도를 제가 얼마 전에 접한 것 같은데 4차 감염이라고 하면 첫 번째 걸린 분이 옮기고 그 사람이 또 옮기고 그 사람이 다른 데로 또 거죠? 옮긴. 그렇죠. 그렇죠. 이만큼 방역이 안 되는 게 전례가 정말 없지 신기한 않나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발생지 빼고는 한두 명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우리나라 애들은 사스가 감염 의심자 4명이 있었고 아무도 감염됐거나 뭐 사망자도 없었잖아요. 네네. 이게 되게 잘 막은 거였고 그렇지. 일반적으로는 그때 말이 많긴 했어요. 뭐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냐. 과잉이다. 과잉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말이 과잉을 많았죠. 했기 때문에 아무도 피해가 그렇죠. 없었던 건데. 그래서 이제 네. 사스 모범국 그렇죠. 예방 모범국으로 모범국. 선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네. 근데 일반적인 나라에서는 한두 명이 걸려서 뭐 많이 죽으면 한 명
아니면 2명 이렇게 딱 끝나는 일인데 우리 너무 많이 최근에 지금 피해를 사망자가 못 사서. 15명으로 그렇게 늘어났어요 벌써? 기사가 네. 접한 것 같아요. 며칠 그러니까 오늘 오늘도 한 분 추가된 거예요. 네네. 예. 지금 엄청납니다. 사실은 이게 지금 그 저는 밖에 그렇게 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니거나 그러진 않은데 제가 마스크가 좀 품절이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맞아요. 많이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예전에 사놓은 마스크가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안 쓰고 여자친구한테 주고 왔죠. 너는 마스크를 써라. 약간 말 잘하셔야 돼요. 너는 잘 살아야 되니까. 혼자 살으라고. 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끼리 그 네. 얘기한 게 있어서 갑자기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말 조심해야겠네요. 제가 너무 사랑하니까. 네. 그래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저는 진짜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약간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으슬으슬한 게 마스크 쓰고 할까요? 그래야 되나? 여러분들 다 어떻게 방송으로는 감염 못 시키나? 지금 그래도 꽤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듣고 계시는데 다 감염시키고 싶은데 이거. 지금 굉장히 심각한 내가- 상태라서. 아니 그거 어때요? 그러시면 안 최초로 됩니다. 그래요? 네. 최초로 전파 감염. 심각한 상태라서 그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전파상으로. 생각해보니까 진짜 사망자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음. 네. 죄송합니다. 그럼 본편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로맨틱 멜로디 초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영화 씹어먹기를 듣고 계십니다. 역시 오늘도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주라기 월드. 네. 주라기 공원으로 개봉했던 주라기 파크가 네. 주라기 월드로 개봉을 했습니다. 주인공이요. 랩터를 잘 다룹니다. 끝인가요? 뜬금없이. 근데 이제 뭐 당연하듯이 네. 공룡이 탈출을 하죠. 네. 왜냐면 탈출을 해야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근데 이 공룡이 보통 공룡이 아닙니다. 유전자 조작으로 만들어낸 공룡이 아닌 공룡입니다. 그래서 그 공룡이 탈출을 해서 쑥대밭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거를 잡아야 되는데 그 랩터를 교감을 나눴던 그 주인공이 승리하는 결국은 승리하는. 그런 내용을 네. 담고 있습니다. 뭔가 다른 영화를 보신 것 같긴 하지만 네, 좀 뭔가 네. 듬성듬성. 어떻게 뭐 네. 그런 비슷한 내용이었던 것 같기도 그리고 하고. 거기에 이제 여주인공이 또 나옵니다. 아. 여주인공은 직업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는데 연구소에서도 일하고 주라기 파크를 운영 관리자죠, 관리자. 운영 관리. 관리자급 비서까지 있으니까. 네, 네. 비서까지 관리자급인데 그분이 재난 영화와 마찬가지로 재난 상황에서 남자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렇군요. 저는 근데 벌써 말하면 안 되는잖아. 그게 정말 짜증났어요. 키스 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그 키스 씬은 저도 보면서 역시 헐리우드 재난 영화는 이런 걸 어쩔 수가 없구나라고 아니 지금 생각하겠는데 조카 둘은 살았는지 죽었는지 찾으러 가겠다고 급하게 그러니까요. 뛰어가 놓고선. 근데 어쨌든 그렇게 생각했는데 네. 그게 나온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후반부쯤에 됐을 때 어떤 남자 한 명이 같이 일하는 여직원한테 이제 여직원 떠나니까 끌어안고 뭐 뽀뽀하려는 식으로 다가가잖아요. 근데 직원 한 네. 명이 난 남자친구 있어. 우리 뭐 그렇게 하면 안 돼 네. 하잖아요. 이거를 위해서 일부러 그 장면 넣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맨 마지막 장면에서도 키스할 법한 그런 앵글을 잡아놨는데 키스 안 하고 걸어갔단 말이에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중반에 그런 재미 요소를 위해서 뻔한 장면을 집어넣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튼간에 클레어라고 약간 누군지 모르겠다든 뭐 하시는 분인지 모르겠다든 그 비서가 데리고 있는 그 여자가 관리직인데 그 시나리오상에서는 1편에 나왔던 그 흰머리 박사 그분의 네. 손녀래요. 설정상으로는. 그리고 이건 확실하지 않은데 미국의 어느 한 분이 이런 식이 아닐까라고 의혹을 제기하셨어요. 네. 주라기 공원 1편에 시작할 때 보면은 랩터를 무시하는 꼬맹이 한 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공이었던 그 스템 박사인가 그분이 그 꼬맹이한테 랩터의 무서움을 알려주면서 그 랩터에 대한 존경심을 좀 가져라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있는데 네. 주인공 오웬이 그 꼬마가 아닐까라는 썰이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랩터를 더 이렇게 애정 있게 키운 거였고 주라기 그러니까 원래 해군이었는데 해병이었는데 굳이 거기에 와서 랩터 조련을 맡으면서 개화하고만 이렇게 사랑을 나누는 게 그런 것 같다.
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을 나눈다기보단 교감을 교감을 나누는. 신뢰를 네. 쌓으면서 그쵸. 네, 지금 세이주 씨가 사랑이 고파요. 그래서 그런가 봐요. 사랑을 나눈다고 네. 표현하고 싶었나 봐요. 달팽이가 모든 사람과 사랑을 나누는 이 박애주의자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면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1편이 93년에 나왔는데 1편에서 따져보면 22년 만에 4편이 나온 건데 뭐 눈치채신 분들은 눈치챘겠지만 주라기 공원이 개장한 게 이번이 처음입니다. 1, 2, 3편에서 주라기 공원이 개장을 못했어요. 개장 1년 전에 1편이었고요. 근데 네네네. 사건이 생겨서 개장 못했죠. 그리고 2, 3편은 심지어 장소가 틀려요. 1편의 그 섬 이름은 이슬라 누블라라는 주라기 공원이 있는 섬이고요. 1편, 4편이 같은 섬이에요. 그리고 2, 3편은 이슬라 소르나라는 그 섬 옆에 있는 그 공룡들을 사육하는 섬이 따로 있던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따지면 1편에서 4편은 바로 이어지는 거고 2, 3편은 배우들이 나오지만 직접적으로 지금 4편과 연관이 없는 그런 그렇죠. 식의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영화를 안 보시고 지금 이거를 듣으신 분이라면 1편 보고 바로 4편을 보셔도 큰 지장은 없이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게 네. 되겠죠. 근데 영화에서 그 1편에서 나오는 그 예. 장소와 예. 뭐 그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나오죠. 전체적으로 그리고 1편의 오마주를 가득한. 네. 아이가 썼던 그 무슨 안경이라든가 예, 맞아요. 다 그 거기에 있던 자동차 예. 뭐 이런 부분들도 다 1편에서 이어지고 착용된 그런 것들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뭐 다들 의견은 뭐 다 다르지만 제 의견은 굳이 그랬어야 했나? 굳이 우리가 1편을 상기시키고 1편을 추억하는 영화를 만들었어야 되나? 저는 컨셉만으로도 충분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개장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난 그 주라기 공원이 22년 만에 사고는 난 건 모든 국민들이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심지어 도심까지 들어왔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사고가 이제 안 날 것이다라고 하고 개장을 했고 네. 했으면 그냥 사실 예전의 것들은 잊어도 사실 상관없을 건데 그 내용만으로도 되게 재밌잖아요, 사실. 그렇죠. 굳이 옛날 것들을 막 끌어당겨서 써야 됐었나 생각도 조금 했어요. 쓸데없는 장면이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내용에 관해서 네. 어떠셨어요? 저는 세상에 뻔해도 이런 뻔한 영화가 없다. 뭐 재난 영화 다 똑같죠. 근데 너무 뻔하잖아요. 근데 사실 뭐 주라기 공원 1편이나 2, 3, 4편이 다 이제 공원을 열려고 하고 사람이 뭔가 욕심을 부리고 이제 공룡이 탈출해서 그 사고가 일어나는 바람에 어찌어찌해서 겨우 살아난다. 이 기본적인 모토가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죠. 그렇죠. 네.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아마도 이제 이 4편 만드신 감독님은 뭔가 좀 많이 담아 보이게끔 하기 위해서 1, 2, 3편을 계속 이렇게 막 조금씩 건드리신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어쨌거나 이게 공룡이 주인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좀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로운 막 별종을 괴수를 만들어 가지고 그렇죠. 공룡도 아닌 뭐 DNA 조작한 거의 괴수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네. 괴수도 만들어냈고 했는데 고질라랑 비슷하네요, 그럼. 맞아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고질라보다도 어찌 보면은 고질라가 저는 더 그런 표현을 잘했던 것 같거든요. 고질라가 되게 예. 많이 나왔었잖아요. 예. 어떤 고질라 말씀하시는 거? 최근 거. 고질라. 최근 아. 고질라 괜찮아. 조질 좀 불쌍했어요, 근데. 네, 여기 그 나오는 DNA 조합으로 해서 거의 지구 최강 그러니까 예, 괴수가 된 이 이름이 뭐였지? 개수 이름이 인도미누스 렉스. 예. 인도미누스 그래서 렉스. 지금 뭐 T렉스와 랩터와 또 뭐 오징어의 DNA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막 이 공룡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개구리도 예. 인간을 속일 수 있는 지능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뭐 보호색도 만들어내고 오징어의 능력이고 그건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 오징어 말고 한 생물체를 더 말했었는데 제가 개구리요. 예, 개구리. 예. 개구리도 포함이 돼 있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랩터의 DNA가 들어가 있어서 오웬이 주인공이 이제 조련하던 랩터들과 대화를 시도하는 그런 거를 부하가 만들어내느냐고 되게 이 캐릭터를 잡아내려고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를 상황이 이렇게 된지라 미리 좀 네네. 말씀을 드리면
제가 보기에 이 1편의 그러니까 4편의 감독이었던 콜린 트레보로우 이 감독은 쉽게 말해서 주라기 공원 1편의 덕후입니다. 아, 왜 그러냐면 네. 오마주되는 그 장면들이 얼핏 세봐도 10군데가 넘어가요. 엄청난 거 되게 같아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그 여자 주인공이 갑자기 뭐 옷을 딱 풀어치면서 허리춤을 딱 메고 네. 이게 뭐 하는 거야? 난 준비된 거 했던 그 장면도 1편에서 여자 박사가 이렇게 허리춤에 그 옷을 묶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죠. 그런 거에 대해 오마주인 거고 그렇죠. 뭐 소품들도 당연히 그런 거고 그리고 가장 1편에서 멋있었던 장면은 티렉스가 표효를 하는데 그 플랜카드가 펄럭이면서 쫙 떨어지잖아요. 네. 그 플랜카드를 굳이 몇 번씩이나 보여주다가 나중에 굳이 그걸 또 집어서 뼈에 묶어서 횃불로 쓰잖아요. 불을 붙이잖아요. 네. 불을 붙여 쓰고 이런 장면들이 일일이 열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네네. 티렉스를 되게 강조하게 멋있게 꾸몄잖아요. 마지막에 한번 보여주면서 네네. 네. 그 이유도 왜 그러냐면은 3편이 티렉스가 이제 되게 허무하게 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욕을 무지하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나의 영웅은 저렇지 않다는 면에서 거의 진정한 공룡은 티렉스뿐이다. 막 약간 뭐 이런 그런 뉘앙스로. 예. 그렇게 돼가지고 티렉스를 더 멋있게 영웅화 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랩터도 시리즈가 뒤로 가면서 이제 점점 이제 비중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1편에 최대한 가깝게 가장 비중 있는 랩터와 티렉스를 살리고 나머지는 다 없자라는 식으로 간 것 같고 하나의 공룡이 더 나오죠. 바다 물속에 살았던 네. 이름이 뭐더라? 모사사우루스. 모사사우루스. 난 이거 보면서 진짜 궁금했던 거 하나는 이게 유일하게 이 4편 감독이 창조해내신 그 발견해내신 그런 공룡인데 설정상으로 호박에 박혀있던 DNA를 추출해서 만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모사사우루스는 어디 있는 DNA를 뽑아왔을까요? 물속에 있는 건데 고래. 고래에서 그걸 역추적한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없는 거를 만들어냈다는 네. 거나 아니면은 어떻게든 그 과학적으로 설명 안 하고 그쵸. 뭐 이렇게 넘어간 그런 건데 그것도 원래 있는 공룡인가요, 모사사우루스가? 그럴걸요? 바다 없을 거예요. 예. 익룡에다가 얘도 DNA나 이런 거를 조작해가지고 만들었다고 제가 이해를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닐 거예요 아마 모사사우루스는. 걔는 말씀하신 대로 고래 선조급 그런 거라서 맞네요. 모사사우루스가 있을 거예요. 퀘벡가에 있어요. 백악기 있어요? 우주에.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진짜 궁금한 게 그거죠. 과연 얘를 어떻게 살린 걸까? 그러게요. 그 이야기상의 과학적으로 근데 이게 불가하지 그 않나? 호박도 호박이지만 음. 어떤 그 다른 동물이 이 수룡의 일부분 DNA를 먹고 배설물로 남아서 이게 화석이 됐다거나 그렇죠. 그런 데서도 이제 추출을 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맨 처음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을 때 네. 그때 그 이해관계를 설명할 때 네. 그 DNA를 어떻게 추출을 했잖아요. 그게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호박에 그쵸. 대한. 예. 그래서 근데 그 DNA가 이 공룡 한 종류였을 거 아니에요. 아니죠. 호박이 많이 나왔겠죠. 많이 나와서 여러 그 지역에서 다 이제 나온 것들이니까. 네네. 네. 그리고 그리고 이제 호박이 그- 한 개는 아닐 테니까 근데 이제 이 바다 거는 어떻게 구했냐 어떻게 이거죠. 구했냐. 네. 제일 궁금한 건 그거예요. 모기가 모기가 물속에 이 들어갔으면 수룡이 모사사우루스를 잠깐- 잡아먹었어요. 잠깐 먹이를 먹으려고 머리를 내밀었을 때 그때 잠깐 빨아먹고 모기가 잠깐 빨아먹고 야, 이 감독님은 재빨리 안나님한테 와가지고 상 줘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자기가 해결 못한 걸 해결해 주셨어요. 그 생각은 못했네. 근데 저는 이제 보면서 굉장히 그 기존에 이제 주라기 공원에 많이 영향을 받아서 만들었구나 그렇구나라고 보다가 진짜 덕후예요, 내가 보기에. 정말 이 모사사우루스가 나오는 장면에서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고 이제 그 상어를 먹이로 주면서 상어를 먹고 난 다음에 이 관중석이 이렇게 쭉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맞아요. 진짜 멋있잖아요. 수족관이 되잖아요. 그게 저는 정말 있다고 하면은 꼭 가고 실제로 싶어요. 예, 주라기 맞아요. 공원이 진짜. 월드가 생긴다고 하면 꼭 진짜 1등으로 가서 그걸 꼭 가서 현장에서 보고 싶어요. 저도요. 사고 날 거를 안다고 하더라도 난 가서 한번 안다고 보고 싶어요. 안다고 하더라도 일단 먼저 그거는 보고 한번 어차피 진짜 언제 가보고 사고 나서 없을 싶어요. 건데 예, 예. 내가 가서 한 번에 보고 죽자 이런 생각을 보고 싶어요, 진짜. 너무 멋있을 것 같아. 예, 그래서 영화에서 정말 백미가 아니었나 그 장면은.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거를 더 이제 멋있게 부각시키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덕후들의 심정이 그거죠. 그 오마주를 최대한 한 건데 그쵸, 그 중에서도 오마주가 되려면 자기가 좀 더 나은 거를 보여줘야지 그대로 하면 뺏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스티플버그 감독님이 만든 그 세계관보다 내가 뒤처지지 않습니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되게 애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상 깊었던 것 또 하나는 이제 전형적인 그 돈의 흐름, 그렇죠. 돈과 이게 상업화에 대한 네. 상업화에 대한 상업주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포인트를 찍고 간다는 거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맞아요. 그런 포인트들이. 오히려 그거는 1편보다 더 적나라하게 잘 집어냈던 것 같아요. 1편 어떻게 보면 1편과 이야기 구조도 상당히 비슷해요. 그 1편에서 딸 2명이 이제 그 자동차에 갇혀가지고 티렉스가 걔네들을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딸 2명이 아니구나. 그 언니와 남동생. 네네. 남매. 남매가. 남매죠. 이제 누나가 있었고 남자 동생이 있었죠. 걔네들이 자동차에 갇혀가지고 티렉스한테 잡아먹히려는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 보면 누나가 켰던 프레쉬가 안 꺼져서 티렉스가 걔를 찾아내서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썬루프를 깨고 걔네들이 막 잡아먹으려는 장면들이 있어요. 네네네. 여기서 그대로 그 장면이 나오죠. 맞아요. 그 투명한 볼이 있는데 핸드폰이, 핸드폰이 꺼지지 않아서 계속 걔네들이 진동이 발견해서 울리면서. 죽이려고 하는 장면도 있고 완전히 다 오마주인 거예요. 그 그러네요. 설정도 그렇고 그리고 그 박사가 있었고 그리고 악당 그거를 이제 캔에서 뒤로 빼돌리는 사람도 있었고 심지어는 거기 나왔던 닥터 우라는 그 박사는 그대로 1편의 그 박사가 그대로 나왔고 네. 설정 자체가 똑같은 거죠. 남자 여자 주인공이 모든 걸 해결하기 위해서 뛰는 모습도 그렇고. 그래서 그 유리볼은 어떻게 해보셨어요? 유리볼은 그게 그 굴러 갈 수 있어요? 굴러가는 거 가능하죠. 지금도 있어요. 그런 거. 굴러간다기보다 이렇게 떠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냐면 자이로스코프가 달려 있어서요. 외관은 굴러가되 안에는 자이로스코프로 고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건 과학적으로 가능한 건데 실제로 이긴 있어요. 그래서 많이 쓰기도 하는데 미끄러질 것 같아. 안 미끄러지죠. 유리가 여기서 이렇게 굴러간다고? 이게 타이어처럼 흙을 이렇게 디디고 치고 이렇게 나가는 그 힘을 받아야 되는데 유리는 매끄럽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가 약간 떠서 어차피 스틱으로다가 그 조정을 하니까 가는 방향은 그 바람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도 자기장? 좀 이상했어요. 실제로 그게 있어요. 지금도요. 아. 그래서 그거는 물 위로도 갈 수가 있어요. 똑같은 원리로 해서. 그렇죠. 네. 원리론상 네. 그렇죠. 그래서 물 위로도 가고 하는 그 실제 기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그거는 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염력? 아니 염력으로 또 가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가설이 나왔습니다. 염력? 하여튼 진짜 문제는 뭐냐면 위급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관제실에서 그걸 컨트롤 못하냐 이거예요. 맞아요. 그게 그것도 진짜 문제인 이상했어요. 거죠. 그쵸. 복귀 딱 누르면 그냥 지가 알아서 알아서 가야죠. 해줘야지. 가야 네. 맞는 거예요. 그리고 걔가 알아서 움직이고 있으면 그쪽으로 스피커를 연결해서 글로 네. 가시면 안 됩니다. 최소한 이 그렇죠. 말이라도 해야 네, 되는데 맞아. 걔네들 그리고 간다는 안 거죠. 돌아오고 있으면 어쨌거나 거기를 관할하는 직원이 네. 최대한 아이들한테 빨리 가서 네. 다시 복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몰라라 내버려두고 맞아요. 도망갔죠. 네. 맞아요. 그리고 거기를 말씀 먼저 예. 하세요. 그리고 그 형은 그 아이는 왜 꼭 가지 말라는데 말을 안 듣고 굳이 안 가면 안 되는 곳을 찾아가서 모험이죠, 모험. 그러니까요. 그거는 꼭 그렇게 그거는 이런 것 뻔한 같아요. 설정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그건 이런 것 같아요. 처음 시작할 때 되게 안 나와도 되는 쓸데없는 인물 한 명이 나옵니다. 그 여자친구. 여자친구. 근데 여자친구를 넣은 이유는 그거 같아요. 얘가 애초에 청개구리과인 거예요.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한눈도 팔아야 되는 거고 모든 거에 관심이 없었는데 그 모사사우루스 하나 때문에 이제 국민한테 관심이 가지기 시작하면서 관심 가진 거는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는 거죠. 처음엔 여자한테 관심이 빠졌으면 이제 드디어 공룡한테 관심이 빠졌는데 거기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위험하다 어쩌다 하더라도 자기는 공룡을 보기 위해서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험을 하는 약간 근데 저는 그게 개연성이 좀 이상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개연성은 저도 안 좋죠. 이해가 안 된 게 뭐였냐면 여자친구가 있죠. 네.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들한테 엄청 관심이 많잖아요. 추파를 던지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관심이 많은 거에서 끝났어. 근데 지금 세주 씨가 말씀하신 대로 그 성격을 가르쳐 주려고 넣었다고 치기엔 너무 기약이 크죠. 예, 네, 너무 맞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한테 딱 와닿게 제가 그걸 그나마 보여주는 게 그 아니고. 감독이 의도하는 대로 본 그렇죠. 이해한 바는 예. 일단은 갑자기 뜬금없이 엄마 아빠 이혼 얘기가 나와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거 빠지면 안 되죠. 동생이 이제 너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니까 형으로서 뭔가 좀 내가 강하게 어필을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 남자 형제들의 내가 네 성격상 형수를 빨리 만들어줄게 뭐 이런 거. 지역마다 여러 군데 한 명씩 다 해가지고 어딜 가도 네 형수가 있게 해줄게. 이런 거. 그거는 이제 형이 그럴 만한 이제 나이다 연령대다 이런 거 정도로 끝이 나는 거고 굳이 그 가지 말라는 곳으로 돌아오라는데 돌아오지 않고 거기까지 간 이유는 내가 조금 더 호기를 보여주기 위한. 내가 이런 위험한 거 안 무서워하고 이런 것까지 할 수 있어라는 걸 동생한테 좀 어필하기 위해서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맞아요. 좀 호기를 부린 게 아닌가. 그래서 목숨을 이제 걸고. 이런 얘기들이 우리가 이렇게 중구난방으로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면 캐릭터 정말 잘못 잡았다. 그쵸. 캐릭터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감독이. 제가 다시 1편 얘기를 하자면 네. 1편에서 그 남매가 비슷한 설정이 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누나가 그 샘 박사 맞나? 그 박사한테 그래요. 당신도 우리 떠날 겁니까? 했더니 난 널 떠나지 않아. 그런 캐릭터를 좀 가져온 거기도 하고 끝까지 두 남매가 서로 챙기면서 움직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갖고 온 거예요. 전체적 설정을. 근데 캐릭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사실상 지금 듀라기 월드에서는 각 인물들 공룡을 배제한 인물들의 캐릭터는 다 제대로 살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어찌 보면 메인으로 계속 내밀었던 오웬 네. 그마저도 당최 이 손 내미는 거 하나 외에 손 내미는 거 하나 외에 뭘 한 건지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극적으로 막 필요할 때 짠 하고 나타나가지고 애들이나 뭐 다 구해준 것도 아니고 감정 표현이라던가 네, 맞아요. 흐름 뭐 인물 이렇게 성격이 변한 것도 아니고. 인상에 대한 묘사 뭐 이런 것들 별로 없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이 클레어만 성격이 좀 바뀌어요. 처음에는 되게 모든 걸 자기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강직한 성격이었는데 도시적인 나중에 그렇죠. 차도녀 뭐 이런 차도녀였다가 느낌이었다가 나중에는 뭐 이렇게 조카들을 위해 네. 헌신하는 헌신도 하고 의지도 하게 되고 이렇게 약간 유순한 성격으로 바뀌는.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정말 큰 일도 해내는 그렇죠. 예. 그런 위험한 캐릭터로 일을. 바뀌어가고 있지만 더 대단한 게 있어요. 네. 힐을 신고 한 번도 쓰러지지 않고 정말 열심히 잘 달립니다. 티렉스를 따돌릴 정도로 잘 달립니다. 대단한 근데요 사람이에요. 여자들이 정말 힐시고 잘 달려요. 대단해요. 난 단어 같은 거 차라리 신겼으면 그 12cm 신고도요 잘 뛰어요. 대단한 신기하죠. 힐을 진짜. 신는 분들은 발이 특화가 돼가지고 하나예요. 그리고 TV에 많이 나오죠 걸그룹들 힐 신고 다 춤추잖아요. 뭐 15cm씩 되는 것들 신고 그 춤을 다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분도 전- 차도녀잖아요. 그렇죠.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수 있어요. 그렇구나. 그 생각 못했네. 저는 슬리퍼 신고 운전 못하거든요. 제 운전 경력이 지금 20년. 저 슬리퍼 아, 신고 못할 것 같아요. 예? 슬리퍼 신고 저도 힘들 원래 것 같아요. 슬리퍼 신고는 하지 말라 그러죠 위험하니까. 슬리퍼가 차라리 저 맨발로 벗겨질 네, 것 같아서 미끄러져서 하는데 잘못 힐 밟을 수 신고도 있으니까. 운전하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저는. 일체라고 근데 하니까 안 힐은 바뀌니까. 이게 딱 고정이 되잖아요. 예. 슬리퍼는 이게 발이 미끄러진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슬리퍼보다는 힐이 더 편해요. 아 그렇군요. 딱 뒤로 잡아주니까. 근데 전 운전할 때 맨발이 좋던데. 그 감촉을 느낄 수 있잖아요. 무슨 그 감촉이요? 뭐랄까 이제 내가 엑셀을 얼마큼 밟고 뭐 네. 이거 얼마큼 떼고 하는 거를 미세 조정을 더 하기 쉽더라고요. 차와 신발 혼연일체가 되는 건가요? 그렇게 되나? 중간에. 좀 변태스러운데요. 근데 생각해보면. 운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안 하죠. 언제 하신 거예요? 예전에 아니 잘 안 하는 거죠. 아, 그래요? 할 줄은 알죠. 아, 그래서 어쨌든 그 캐릭터가 클레어만 캐릭터가 좀 정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확하게 메시지를 잘 배우도 습득을 했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네. 한 것 같고요. 근데 그 나머지 캐릭터들은 좀 약간 다 바보 의미- 같아요. 네, 의미가 보면. 없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안타까웠던 캐릭터가 한 명 있는데 네. 사장님이죠 혹시? 아니요. 사장님은 왠지 처음부터 막 헬기 조정하겠다고 나설 때부터 약간 그게 좀 보였어요. 근데 오웬하고 같이 랩터를 조연하던 그 흑인 남자. 아저씨가 있어요. 음. 그 진정한 위급한 엑스트라죠. 상황에 통나무 밑으로 이렇게 숨어들어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거기서 안 나와요. 거기 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거기 계세요. 그러니까 상황 종료된지 죽진 모르고 않았잖아요. 그렇죠. 죽진 않았는데 끝날 때까지 그 다음부터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네. 그분은 왜 있는 거야 그 사람? 그분은 구해줄 때까지 그 통나무 안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시는 건지. 그거 맞아요. 그럴 아니 거예요. 그리고 그 분이 절대 있을 필요가 없는 캐릭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네. 네, 맞아요. 우리 랩터는 그리고 오웬이 다 캐리어 했는데 오웬이 없을 때 군인이 와가지고 네. 이렇게 랩터를 해치려고 하는 거를 뺏으려고 하는 거를 네. 잠깐 막아주는 용도. 근데 왜 그러니까 그거를 아예 못하러 막지도 못하고 그렇죠. 이렇게 널 허락을 해주면서 잡아먹으려고 하고 안돼 있어. 안돼 안돼 네, 이러면서 그 그냥 끝이- 널 있잖아요. 먹고 싶어 하고 네. 있어. 이 말 한마디만 했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왜 있는지 모르는 캐릭터예요. 근데 영화가 이제 전반적으로 그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이제 건드리려고 하는 것 노력은 했죠. 같은데 위급한 상황에서도 그 위험한 그 우리 대표 있잖아요. 그 괴수. 사장. 네. 사장도요. 사장도 헬기 몰잖아요. 네. 헬기 몰고 나중에 죽죠. 네. 근데 그 사장이 처음에 그 클레어하고 대화할 때는 되게 강직한 사람인 것 맞아요. 같이 나오다가도 음. 또 딴 사람하고 대화하다 보면 유연하게 넘어갔죠. 유연하기도 하고 이 사람이 좀 이상해요. 네. 그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 괴수를 만들라고 종영해놓고 이런 걸 누가 만들라고 했어? 라고 하고 그거는 제가 또 이따 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갑자기 영웅이라도 된 듯 헬기는 내가 몰겠어 하고 죽어버리고 이 사람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떠나서 캐릭터를 못 잡은 거예요. 아예 그냥 네. 없는 거예요. 캐릭터가 아예. 그분도 근데 전편에서 계속 나오셨죠? 아 그분이 아니요, 안 나왔어요? 네. 안 나왔어요. 아, 무슨 그분에 대해서 닮았는데. 제가 설명해 주십시오. 드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말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맥스무비에 네네. 나원정 기자님께서 맥스무비 사이트를 가시면 나원정 기자로 나오는데 이거 오타같고요. 쥬라기 월드와 대한민국 소름 끼치는 평행 이론 10가지라고 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오. 재난 시 초기 대응에 실패한다. 확률은 100%. 두 번째, 경영진 혹은 정부는 스스로 위기 대처 능력을 과신한다. 그러다 사단이 난다. 세 번째, 최고 권력자는 하는 일이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별로 없다. 심지어 자신이 뭘 결제했는지도 잘 모른다. 그렇다고 유능한 책임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진짜 실력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일을 할 뿐. 다섯 번째, 실패한 자본주의 권력이 물러난 자리는 군 권력이 장악한다. 근데 바뀌어도 딱히 뾰족한 수는 없다. 여섯 번째, 재난 상황이 얼마나 악화되든 일단 괜찮다며 감추는 비밀주의를 고수한다. 안심하기 위한 선의의 거짓말은 괜찮다고 착각을 한다. 일곱 번째, 사상자가 발생해야 비로소 대피 방송을 한다. 이런 한심한 것까지 닮았다. 여덟 번째, VIP거나 억세게 운이 좋아야 살아남는다. 돈도 백도 없다면 생존 가능성은 0에 수렴한다. 아홉 번째, 사태를 해결하는 건 절대 정부나 경영진이 아니다. 그럼 누굴까? 사태가 해결되긴 하는 걸까? 마지막 열 번째, 결정적으로 구시대의 유물을 소환하는 데 능하다. 그것이 과거에 무고한 피를 얼마나 많이 흘렸는지라도. 그리고 추가, 실속은 중국이 챙긴다. 왜 중국이죠? 마지막에 그 박사가 박터홍 박사인가 그 사람이 이걸 다 혼자 빼돌리고 샘플 가져가죠. 챙겨가지고 혼자 먼저 헬기 타고 도망가죠. 그래서 속편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진짜 대박이군요. 이게 지금 에일리언처럼 속편들은 감독을 계속 바꿔서 가는 걸로 이제 기획을 하고 있나 봐요. 네. 이게 뭐랄까, 해리포터 시리즈도 감독이 계속 바뀌면서 그랬잖아요. 한 편이고 두 편 빼고는 아마 감독이 다 계속 바뀌었을걸요. 네. 그래서 이제 감독이 바뀌면 그 이야기의 진행 방식이라든가 이야기의 설정 아니면 그 이야기 뭐 컨셉 이런 게 완전 바뀌어요. 네. 그래서 해리포터 1편을 보면 되게 동화 같은 거였다가 불사조의 성배가 뭐 그동안 되게 쌀벌하잖아요, 느낌이. 네네, 맞아요. 마지막에 더 심해지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라도 아니면 에일리언처럼 뭐 1편은 완전히 공포였다가 2편은 액션이었다가 뭐 3편은 넘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달라지면서 가죠. 시리즈가. 이 5편도 아마 그런 식으로 예상을 컨셉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편을 찍으면 이 감독님은 안 하시고 제작으로 물러나고 다른 사람을 집어넣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덕후가 1편을 오머즈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이 덕후는 좋아하는 게 1편을 좋아하는 거지 2, 3편을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2, 3편을 오마주하기 쉽진 않은 거예요. 1편만 오마주고 싶고 그래서 넘기는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근데 대중적인 평도 사실 1편이 좋았죠. 1편이 좋았죠.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93년 당시에 신모 감독님은 티라노의 발톱을 개봉한 그 시기에 길 건너편에 있는 극장에서 쥬라기 공원이 개봉하면서 그쵸. 그 엄청난 스크린에 실제 공룡 같은 애가 뛰어다니면서 그 피부를 심지어 만지고 걔네들이 순물을 느끼는 그 대자연의 그 어마어마한 모습을 보여준 게 그냥 거기서 끝났어도 오프닝에서 끝났어도 이 영화는 완벽한 영화였을 수 있어요. 그 당시의 기술로 따지면. 맞아요. 근데 2015년 그러니까 22년 만에 개장을 한 그런 쥬라기 월드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오마주다 하면서 이 감독이 덕후라고 하지만 달리 말하면 발전된 상황은 모사사우루스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캐릭터들이 안 잡히는 거는 뭐 그렇다 치고 어쨌거나 공룡이 주인공이니까 공룡에 대해서 뭔가 좀 보기를 더 보여주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그때보다는 지금 어찌 보면 우리가 굉장히 자극적인 거에 많이 이제 길들여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공룡이 뭐 사람을 공격한다거나 뭔가를 부신다거나 이런 거에서 좀 더 센 뭔가가 나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감독이 선택한 게 그런 변종 공룡과 그 티렉스와 랩터와
이 모사사우루스가 같이 이제 힘을 합쳐서 이 변종을 물리치는 내용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선악 구조를 더 명확하게 나누고 싶은 거죠. 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너무 그게, 유치했어요. 그게 너무 갑자기 이해가 안 가는 게 공룡들이 힘을 합쳐. 사실 인도미누스가 랩터하고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랩터들이 변심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시 돌아왔어. 네. 그래가지고 이 주인공들을 막 구해주기 위해서 인도미누스랑 또 싸워요. 도대체 저들은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을까? 그거는 그거 하나 풀어줬다고요. 예, 그거는 제 생각에 이런 것 같아요. 이거 하나 풀어줘서? 그러니까 블루랑 이름이 뭐였지? 블루랑 델타랑 어쨌든 그러니까 블루, 친구들. 에코, 네. 찰리, 델타이잖아요. 네네. 이게 군대에서 쓰는 ABCD 그거거든요. 네네. 근데 블루는 원래 브라보인데 이제 이걸 블루를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A가 알파고 B가 브라보고 E는 뭐 에코 이게 넘어가는 건데 여튼간에 중요한 거는 처음에 그 주인공 오웬하고 이제 교감이 쌓여서 이 사람을 진짜 말듯이 알파로 생각하고 좀 그래도 좀 따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대신에 얘네들 그 습성상 그래도 알파와도 이제 서로 이렇게 그 뭐랄까 전투 뭐 이런 걸 하면서 힘겨루기를 하는 종족이기 때문에 그렇죠. 서로 이렇게 긴장감은 잊지 않고 있었는데 모사사우루스가 오면서 실제로 자기랑 대화를 하고 그리고 압도적이잖아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서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뒤를 돌아봤더니 자기의 원래 알파였던 오웬은 보이지 않고 총등 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간 거죠. 그래서 걔네들 잡아먹고 그러다 나중에 실제로 원래 알파였던 오웬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잠깐만 얘는 걔잖아. 그래서 공격을 망설이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알파가 가서 그 오웬이 가서 이걸 풀어주고 이렇게 다독여주니까 뒤에 왔던 실제 알파가 됐던 그 인도미노사우루스가 맞나? 맞아요. 인도 그 공룡이 와가지고 공격을 지시하고 하니까 얘는 그 뭐랄까 반항심이 좀 생기는 거예요. 난 그래도 얘라 친구다 혹은 내가 전에 모셨던 뭐 주군이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거를 대화로 풀 생각을 안 하고 정관예우인가요? 정관이오래 되나? 그러니까 대화로 풀 생각을 안 하고 대뜸 걔를 쳐서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애들이 화가 나는 거죠. 그렇지. 그렇죠. 걔네들은 그러니까 유대감이 거기서부터는 이제 어쨌거나 우리 동료 중에 하나를 이 인도 모시기가 인도 모시기. 인도미누스 이름이 참 왜 이렇게 지었는지 이게 쉬운 이름이 이게 아닌데 굳이 쉬운 쉬운 거라고 지은 게 이름이면 이거잖아요. 맞아요. 왜 쉽다고 왜 해서 나온지 모르겠어. 쉽게 부르기 쉽다고 이렇게 지었는데 근데 아까 거기서 말했던 그 이상한 이름보다 이게 쉽긴 쉬워요. 근데 인도미누스가 일단 동료 중에 하나를 쳤으니 그 다음부터 싸우는 그렇죠. 건 이해가 가는데 그 전에 단지 이 머리에 씌워져 있던 근데 원래 친분 관계가 있었고 신뢰 관계가 상당히 많이 쌓였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전투 씬에서는 오웬이 안 보였다고 하지만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1대1로 이렇게 만났을 적에 오해는 공격 안 하고 멈춰 있잖아요. 근데 바지카포가 나와서 대치하고 둘 있는 다 상태에서 찢어졌지만 공격 안 했잖아요. 원래 대뜸 물어가지고 공격했어야 대뜸 물진 되는데 않았죠. 그냥 딱 쳐다보고 근데 가만히 이제 있잖아요. 그것까지는 이제 그 이상한 개연성에 관련해서 이상하진 않아요. 네. 거기까지 괜찮죠. 티렉스랑 랩터가 같이 이제 힘을 합치는 것부터 티렉스는 이런 것 같아요. 자기가 거기서 대빵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어떤 그 땅딸만한 얘가 불을 들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얘 잡아먹어야지. 우와 먹을 게 조그만 뭐 쥐새끼가 걸어간다 했더니 이따만한 게 있는 거예요. 자기의 왕자가 위협당하잖아요. 그래서 걔랑 싸운 건데. 저건 뭐야? 이렇게 된 건가요? 자기가 진짜 왕자를 찾기 위해서 자기가 위협당할 수 있으니까. 그죠 이제. 근데 그 상황에서 랩터는 뭐랄까 이거죠. 내가 이미 얘랑 싸우고 있었으니까 티렉스와 힘 합칠 생각은 없고 나도 얘를 죽이겠다라는 생각으로 계속 서로 덤비는 각자. 거죠. 예. 각자 뭐 공동의 적이 같은 아니 뿐이지. 근데 마지막 장면에 근데 이제 그거 되죠. 둘이서 예. 둘이서 이제 그래서 랩터는 이렇게 이러면서 헤어지잖아. 랩터는 긴장하잖아요. 왜냐면은 그죠. 공동의 적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가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예요. 근데 티렉스는 이미 지쳤던 데다가 마지막에 숨통을 끄는 게 자기가 아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물러나게 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생각해주면 참 고마운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감독 입장에서 예. 그렇게 생각해주면 참 그렇게 고마운 만든 것 같아요. 관객인 예.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그렇게 만든 것 내가 같아요. 보기에는 네가 유치했거든. 네. 그게 무슨 우주 탐험도 아니고 그리고 우주 티렉스가 탐험이 여기서 무슨- 영웅이어야 되는데 거기서 랩터를 잡아먹으면 다시 악당이 됩니다. 아니 근데 또 사실 티렉터가 끝에 트랙터가 아니에요. 트랙터 말고. T렉스 테라노사우루스. T렉스가 끝내 이걸 해결한 게 아니라 또 모사사우루스가 그렇죠. 갑자기 튀어 올라. 그렇기 때문에 티렉스가 랩터를 안 잡아먹은 거라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아. 아니 그 타이밍도 되게 웃긴 게 너무 유치한 게 봐요. 이 랩터가 다시 도와서 티렉스가 다시 공격을 할 수 있었죠. 네. 그다음에 둘이 뭐 짠 듯
네. 그 물가로 몰아갑니다. 얘를 뭔가 짠 듯. 우연있을 수도 있고 짠 걸 수도 있고. 물가로 몰아가요. 그래갖고 물가 쪽에 들어오고 싹 던지면서 모사사우루스가 확 물르죠. 자기도 짠 듯 이미 밖에 애들하고 텔레파시로 얘기를 근데 했어. 그거는 기다리고 설정이, 있었어. 근데 그 설정이 초반부터 나왔어요. 물가에 오는 모든 걸 잡아먹는 거대한 공룡입니다라는 걸 되게 보여주기도 그렇군요. 하고, 심지어 뒤에 나왔을 때 프레테라톤 그 익룡이 날아갈 때도 살짝 올라온 걸 잡아먹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이제 복선을 준 어쨌든 거였죠. 이렇게 비서와 하는데 같이. 네. 그러니까 노리고 있다가. 아니, 무슨 말이냐면 그 티렉스랑 랩터는 거기에 모사사우루스가 있는 걸 알아 이미. 그럴 수도 있고. 그래서 싸우다가 밀었을 글로 수도 애를 있죠. 몰면 얘를 물 것이다라는 걸 알고 일부러 모는 것처럼 나오잖아요. 사실 그런가? 감독은 그 너무 유치한 거야. 감독은 일부러 몰진 않았을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기에는. 왜냐면 거기가 이제 약간 들어가는 입구 네. 같은 네. 위치인 거고 그 옆에 이제 수족관처럼 모사사우루스가 있었던 거라서 그 이제 인원들을 다 대피시키면서 지금 인도가 인도. 그쪽으로 이제 적외선 탐지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이제 오긴 나온 하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랩터와 이제 싸우게 됐으니까 거기를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주 무대. 주 무대가 돼가지고 이제 싸우게 된 상황인데 우연히 마침 있었다. 네. 마침 그쵸. 물가였던 거지. 그렇죠. 감독이 그렇게 세 종이 서로 합심하여 네, 그런 건 아닌 이- 것 같아요. 근데 네. 왜 그렇게 인도미누스를- 보이냐고 내 눈에. 내 눈에 그렇게 보이기가 문제 아니야. 저도 근데 많은 더워서. 분들이 좀 그렇게 보셨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근데 다 제가 봐도 사실 정말 좋게 보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쟤네는 예전에는 서로 잡아먹던 사이란 말이죠. 그렇죠. 서로 이렇게 피하고. 그리고 동물이잖아요. 동물 아무리 지능이 많다 그래도 그 힘겨루기를 좋아하는 그 공룡이 그리고 서로 사실 힘을 합친다. 지능이 있는 거는 힘합친 게 아니고 싸운 거죠. 네. 지능이 있는 거는 지금 인도미누스가 제일 지능이 높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랩터라서 티렉스가 지능이 있어가지고 같이 힘을 합쳐서 싸웠다라고 보기는 그건 아니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단순히 자기보다 강한 상대가 있으니까 한번 싸운 거고.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랩터는- 보이는 게 짠나니까 그렇게 보이니까 그렇죠. 뭐 왜 그럴 수 그렇게 있어요. 보이게 만드냐고요. 갖고. 이 그 영화에서 살짝 나오는데 그 인도미누스를 만들 때 네. 하얗게 피부를 조직을 네, 맨 하얗게 처음에. 만들고 뭐 가장 위협적이고 네. 가장 뭐 강력해 보이게 이 유전자 조직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티렉스도 그냥 보자마자 아 위협을 쟤는 느낀 나의 거죠. 경쟁자구나. 동물적인 나보다 강한 감각으로 상대다. 쟤는 내가 꺾어야 되는 애구나. 약간 이렇게 느꼈다라고 이해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그게 맞는 거죠. 그거를 되게 강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여튼간에 저희가 이렇게 말을 드리고 있는데 이게 되게 안 좋은 것만 계속 말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게 그런가요? 네. 근데 재밌게 봤어요. 네. 근데 이게 북미에서 첫날에 8,200만 불을 벌으면서 역대 오프닝 스코어 3위를 기록했고요.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3일간 예상 성적이 1억 불이었어요. 근데 네. 금요일 하루 만에 8,200만 불을 번 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예상 수익을 2억 불로 늘렸대요. 아. 그리고 14일 기준으로는 주라기 공원 3편의 기록을 넘었고 1편 다음으로 흥행한 거는 따놓은 건데 이제 첫 주만 월드와이드 성적이 3억 5천만 달러를 넘어버리면서 오늘이죠. 6월 15일 이날 집계로는 월드와이드 성적이 5억 1,100만 달러가 됐어요. 이야. 아, 그래서 전 세계 첫 주 오프닝 1위를 달성해버렸거든요. 그래서 개봉한 지 일주일이 채 안 됐는데 제작비를 다 회수해버린 야. 대단한 거죠. 뭐 이 미국 두 주, 사람들이 둘째 주, 좋아할 셋째 주 만한- 되면은 뭐 마케팅비도 엄청나게 썼을 텐데 슈퍼볼에다가 100억씩 하는 광고를 많이 했으니까 그걸 다 뒤엎고 뭐랄까 이 다음 편의 제작비까지 벌지 않을까. 그게 결국엔 추억팔이가 좋은 거야.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제가 그러잖아요. 계속 이 영화는 1편에 대한 오마주가 많다 하잖아요. 네. 대상이 그 지금 영화를 볼 수 있는 모르는 사람이 보는 그 10대 20대가 아니고 그 당시에 영화를 봤던 3, 40대를 혹은 20대 후반에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만든 영화예요. 맞아요. 그때 추억을 되살리게 하려고. 아. 주라기 월드라는 그 아이덴티티 하나만으로 네. 그냥 모든 게 다 끝나는. 그런 그래서 것 이거를 같아요. 리부트를 했으면 이제 10대들을 처음에 주라기 공원이 개봉했을 때처럼 그때 그런 사람들을 잡으려고 했겠지만 굳이 22년 뒤에 물론 3편을 따지면은 14년 뒤지만 그래도 10년 넘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4편을 찍게 되면서 억지로 이어가려고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 타겟층이 고정적으로 있는 네. 사람들을 잡아서 그 사람들이 나이가 됐으니까 혼자 오진 않고 자식들 데려올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가족적인 이야기를 담아야겠다라고 하니까 잔인한 장면들은 빼고 그리고 이제 러브씬도 넣고, 러브씬도 넣고 그리고 이제 모든 미국 영화에 빠지지 않는 가족 문제와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러브씬과 이런 재미 요소 그리고 선악 분명한 선악 이런 것도 집어넣고 짠함. 예, 그런 거 다 집어넣으려고 그런 했던 것 같아요. 음. 선악이 분명하지가 않으면 어른들의 수준에서는 어린애들이 잘못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도 선악을 분명히 나눴죠. 시작부터 공룡도 그쵸. 선악을 분명하게 나누죠. 그렇죠. 착하지만 얘가 한 행동으로 나쁜 결과가 나오거나 아니면 나쁜 애인데 우연치 않게 마음이 변하거나 이런 캐릭터는 하나도 없어요. 정확하죠, 보다. 예. 마치 아까 그 기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나오죠. 근데 이거 진짜 왠지 너무 영화 같지가 않고 현실 같아가지고 저는 보면서 그러네요. 진짜 현실 같다. 그런 부분, 그런 포인트들가 가장 저도 이제 제일 마음에 들었던 포인트예요. 그 상업화 그리고 그 군인들이 하고 있는. 이 기자가 차마 기자라서 말 못한 게 하나가 있어요. 네. 지금 메르스가 가장 문제가 되는 병원이 삼성병원이잖아요. 그렇죠. 그쵸. 이 거대- 이노베이션 거대 센터가 재벌이죠.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예요. 아 맞아. 예. 진짜로. 그래가지고 광고할 때도 삼성 이노베이션 센터에 대해서 광고를 되게 많이 했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많이 삼성에서 나오거든요. 투자가 들어간 건가요? 네, 그러면? 엄청 투자했어요. 어. 그래서 거기 나오는 홀로그램 나오고 뭐 이렇게 그렇죠. 아까 말씀하셨을 때 멋있다고 하던 그런 물 쏘고 들어가고 하는 그런 센터들 있죠. 네. 다 삼성이 만든 걸로 설정이 돼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네요. 이런 일일까요? 과연 이게 아니면은 예상을 한 걸까? 근데 사실 이런 괴수 인도미누스 렉스는 사람이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원래 이렇게 생겨서 네. 이렇게 정말 못됐게 악으로 태어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나쁘게 더 무섭게 더 강하게 이렇게 만들어낸 건데 이거를 선과 악으로 딱 갈라가지고 무조건 얘가 나빠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나온 게 조금- 있었죠. 그 형제가 있었는데 잡아먹었다. 또 집어넣잖아요. 물론 얘는 본능에 충실한 거였고 거기에 태어나서부터 갇혀 있다가 그 밖으로 처음 나오게 돼서 아, 호기심에 모든 걸 잡아먹은 두 건데 마리를 만들었는데 하나를 잡아먹었다는 한 마리를 거잖아요. 잡아먹었다. 그 자기 형제까지 잡아먹은 나쁜 놈이다라게 되는 거죠. 음. 마치 카인과 아벨에서 카인처럼 되는 거죠. 정말 세고 나쁜 거를 인간이 만들었는데 어쨌든 얘는 세고 나쁘다. 음. 이걸 이렇게 근데 간단하게 대자연이 표현한 거예요. 이겼다. 음. 가 네. 되는 거죠. 정부는 아무것도 안 했다. 아 정부가 아니구나. 죄송합니다. 이 경영진은 아무것도 안 했다. 이거 본심 나왔네 본심. 인위적인 경영진은 거를 아무것도 안 했다. 인위적인 걸 자연적인 게 이겼다. 그렇죠. 자, 이게 어때서 우리가 CG 얘기 또 안 할 수가 없죠. 아 CG는 제가 보기에는 시즌은 예. 완벽했어요. 완벽했어요. 제가 보기 잘 되지 않았어요? 아, 일단은 보는데 뭔가 튀거나 이런 거는 없었는데 사실 전 아이맥스를 봤거든요. 네, 아, 저도요. 근데 이렇게 아이맥스여서 확확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그런 거는 좀 못 느낀 것 같아요. 아 요즘에 3D 추세가 그거예요. 3D 추세가 그래도 너무 튀어나오지 네. 않는. 자연스러운 거를 더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기대했던 거보다는 그러니까 맞아요. 주라기 공원에서는 갑자기 공룡이 확 튀어나와가지고 막 얼굴을 막 네, 잡아먹었처럼 이렇게 해서 막 달린다든가. 있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기대를 하고 얘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는데 말씀하신 그런 건 없죠.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게 네. 그냥 해서 내가 이거 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건가 그냥 봐도 되는 건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제 생각에는 그 연출 기법도 그게 이제 주라기 공원이 개장을 했잖아요. 네. 개장을 했기 때문에 그 관객들의 입장에서 보여주려고 좀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도 그 개장한 곳을 가서 구경한다는 느낌.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사실 공포스러운 장면들도 그닥 그렇게 무섭지는 않게 처리를 한 것 네. 같고. 1편에서 보여주고 싶었으나 못 보여준 스필버그의 구상들을 보여준 것 같은 느낌이 그렇죠, 들었어요. 그렇죠. 예. 원래 개장을 했어야 보여주는데 네. 이건 개장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다니고 뭐 그렇게 구경하러 다니고 이런 장면들이 꽤 괜찮게 느껴졌어요. 그런 부분들은 되게 그러니까 조용하다, 잔잔하다. 약간 그리고 그 햇빛도 되게 짱짱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공포스럽고 어둡고 뭐 막 비 내리고 칙칙한 우중충하고 예, 막 그러잖아요. 그런 장면들을 이제 뭐 1, 2, 3편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이번에서는 오히려 많이 없었다. 왜냐면 그 야밤에 이제 공룡 4마리가 동시에 싸울 때도 4마리가 아닌가요? 잠깐만요. 티렉스하고 랩터하고 될수 있죠. 힘을 합치고 모사사우루스가 물어 죽일 때도 보면은 그
배경이 그렇게 막 우중충한 느낌이 아니에요. 건물의 조명은 다 살아있는 상태였어요. 건물 정도 네. 살아있고 뭐 이렇게 뭐 좀 예쁘다? 진짜 관람? 그러니까 그걸 그냥 우리도 관람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그런 그건 느낌인 좀 것 되게 같아요. 큰 것 같아요. 약간 왜 우리도 에버랜드를 간다던가 이렇게 롯데월드를 간다 그런 놀이공원에 가면 그 즐기게 되는 마음 그렇죠, 그런 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구경도 내가 직접 타지 않아도 구경하고 막 네네,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그러한 요소를 영화 중간에 잘 넣어놓았어요. 잘 예. 그거 잘 넣는 것 같아요. 말씀 그거는. 잘하셨는데 저도 잊어버리다가 지금 생각난 건데 이거를 이 감독이 그대로 쓴 게 맞아요. 그래서 네네,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어트랙션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놀이기구잖아요. 네. 네네. 그런 놀이기구 타는 느낌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일본도 그렇고 미국에도 그렇고 뭐 워너브라더스 뭐 그 그런 거 놀이기구 많죠. 센터 아니면은 뭐 또 뭐 있지?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디즈니 뭐. 디즈니 센터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거기서 분명히 이런 놀이기구가 있을 거거나 아니면 생길 거예요. 네네. 주라기 월드 뭐 체험. 체험하는 놀이기구들.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영화를 보는 관객한테 이제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네네. 식으로 더 느낌을 아. 나게 만든 것 같아요. 가보고 싶네요. 그러니까요. 미국에 그래서 사는 저는 또 하나가 그래서 좀 더 저한테는 심심하지 않았나 영화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게 그 매드맥스도 그 보면은 그 약간 그 태풍신이나 이런 데서 좀 약간 관람한다는 느낌을 좀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연출을 일부러 그렇게 하신 것 같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래도 그 영화는 긴박감이 사라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거기에 너무 치중한 나머지 이 긴박해야 되는데 뭔가 안심이 돼요. 맞아요. 굉장히 안심이 나는 안전하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걔네들이 모여 안 죽을 것 같은 음. 느낌이 확 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고 익룡들이 막 채가잖아요. 그 되게 원래 엄청 공포스러운 상황이에요. 그쵸. 그게 근데 짱짱한 햇빛에다가 되게 안 그거는- 무섭게 연출을 했어요. 심지어 사람이 막 하물며 그 비서는 익룡이 물어가서 물에 넣었다 뺐다 그 굉장히 괴기스러운 장면이잖아요. 엄청 괴기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나중에 모사사우루스 같이 잡아먹잖아요. 잡아먹잖아요. 근데도 그럼에도 그렇게 그냥 무서워 보이지 그것도 막 않게. 관람하듯이 사람이 막 그런 느낌을 받았어. 그거는 이 감독님이 히치콕 감독이 만들었던 그 새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이거를 좀 생각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음. 좀 많이 못 미쳐졌던 것 같아요. 대낮에 새가 공격한다는 그 공포심을 좀 더 살렸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 되게 무서운 장면들을 하나도 안 무섭게 연출을 해서 그러니까 놀이기구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너무 끔찍해. 안전하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쵸. 내가 그걸 안 끔찍하게 봤다는 것도 끔찍해. 그 비서가 제일 불쌍해요. 맞아요. 거기서 제일 잔인하게 죽은 거 제일 같아요. 불쌍해. 제일 잔인하게 죽었어. 그리고 나머지 주인공들은 다 진짜 티끌 하나 없이 안 다치고 안 다치죠. 그러니까 안전하게. 힐 신고 뛰는데 발목 삐지도 않고. 좀 힘들지도 다치지 좀. 왜안 그래도 다칠까? 머리는 처음에 굉장히 이렇게 찰랑찰랑한 헤어였다가 끝 부분에서는 이렇게 부시하게 막 그래요? 이렇게 전 뜨거든요. 머리는 안 보여서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건 저는 좀 진짜 불안한 게 이 오웬 남자 역할했던 이 크리스 프렛이 네. 춤출까봐 되게 불안하면서 봤어요. 왜 춤을 왜요? 아니, 이 사람이 되게 흥이 가득한 배우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가디언 오브 가디언 갤럭시에서 가디언에서 기승전 춤으로 끝나잖아요. 네. 댄스 배틀로. 그래가지고 왠지 인도미너스를 만나거나 티렉스를 만나거나 하면은 얘 정신 팔리게 한다고 춤출까봐 불안해가지고 춤추면 안 되는데 이상. 너무 덕후스러운 아무것도 발상 안 해서 아닌가요? 춤 뭐야? 그냥 손바닥 안돼 멈춰 이거. 그러니까. 더 했어요, 그거. 이거 하나 딱 이거 하고. 패러디 영상 있더라. 패러디 사진이 있더라고요. 인터넷에 누가 이 크리스 프렛처럼 옷을 입고 닭 3마리를 놓고 손을 뻗친 다음에 가만히 있어 이런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그 랩터가 그 닭의 조상이라면서요. 네. 그러니까 닭 갖다 놓고 이렇게 가만히 그리고 있으라고. 랩터가 배신할 거라는 것도 너무 뻔한 설정 아닙니까, 솔직히. 그거는 뻔하지는 않았다 생각해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랩터들을 중간에 빠지게 할 거냐가 되게 난 중요시 생각했었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 그 모사사우루스는 그거 한번 연출 초반에 보여주고 나서 다 육지 공룡들이 싸우는 거니까 그렇죠. 나올 걔는 일이 되게 없죠. 무심하게 잊혀질 캐릭터 같았는데 마치 그 흑인 네. 그 갇혀가지고 아직까지 갇혀 계시는 그분 구출해야 되는데 근데 그분처럼 사라질까봐 걱정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큰 일을 한번 해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역시 공룡에 대한 이 애정을 많이 계셨구나. 마치 아까 말씀하셨던 2014년도 고질라처럼 인간이 다 진행을 하지만 고질라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고질라가 싸우는 건 정말 멋있게 하려고 노력만 많이 했던 그거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아니 덕후는 역시 덕후구나. 아무래도 비서는 왜 그렇게 죽였을까? 비서가 좀 이렇게 비서가 일을 제대로 안 했잖아요. 나쁜 사람이잖아요. 아니 근데 애들이 도망가서 찾으러 다니라고 아니 전화하고 딴 일하고 막 관심 안 가져주고. 나쁜 그래도 거죠. 그렇게 죽여. 너무 끔찍하게 죽였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감독의 조감독 누구 한 명이 그런 짓을 했나 보죠. 맞아가지고. 아니면 배우가 감독한테 뭐 실수했나? 아니 다른 배우들에 비해서 너무 많이 가혹, 잔인하게 죽었어요. 가혹해요. 그리고 솔직히 그 여자는 앞에 나오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그 기껏 출연하는 게 그렇게 죽는 걸로 출연했어. 근데 되게 자연스럽게 죽었으면 저희가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할까요? 한 번 더 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그 사람 왜 생각해? 비서라는 것만 있지 사실 그분의 얼굴 많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얼굴은 얼굴도 아직 몰라요. 기억도 안 그 나요. 중간에 네. 사라졌으면은 이제 뭐 그 흑인분처럼 이렇게 됐겠죠. 그 사람 근데 어디 갔어요? 그리고 죽었나? 너무 임팩트하게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큰 사건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피소나 그리고 사람들이 그 다친 게 좀 너무 과소평가됐다. 좀 작아 보였다. 그거는 아까 이 기자님한테 물어보세요. 어떤 기자님? 나정원 기자님이세요. 맥스무비 기자님이신데 이분한테 물어보시면 이분이 답을 주실 것 같아요. 좀 축소 은폐했다. 저는 그런 말 안 했어요. 아니, 이분은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냥 물어보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요새 보는 영화들이 계속 그 주인공들이 굉장히 안전하네요. 그렇죠. 그 너무 안전하죠. 그래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샌 안드레아스에서도 이렇게 멍 살짝으로 끝났는데 심지어 피부가 좋아지잖아요. 나중에 네, 깨끗해지잖아요. 지금 주라기 열심히 월드 움직이니까 운동을 해서 피부가 그 심폐가 좋아지고 주라기 월드에서도 정말 하물며 애들이 그 폭포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막 이렇게 겨우겨우 살아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정말 심지어 멀쩡하죠. 옷이 안 심지어 젖어 지금 있어요. 그런 상황에 연기자들 대부분이 밝아요. 에 밝아. 일단 그 재밌어 하고 근데 있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3, 40대의 그런 타겟을 맞추긴 했지만 그분들이 자식을 데려온다는 가정에 만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를 그 에일리언 원처럼 공포로 갈 수는 없어요. 이게 어쨌든 이게 가족 영화니까요. 네, 완전 가족 영화. 근데 주라기 공원 네. 원을 보면 네. 거기도 가족 영화죠. 100% 가족 영화잖아요? 네. 근데도 굉장히 무섭단 말이에요. 그거는 부분을 이 감독 영역 차이예요. 긴장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 긴장감. 긴장감. 감독의 무섭다 영역이 차이인 뭐예요? 것 같아요. 맞아요. 우선 공포스럽 무서울 때는 정말 필요는 무섭고 없지만 가족 영화에 공포스러울 필요는 없지만 공포스러울 때 잔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잔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긴박감은 네. 줘야 된다고 그쵸. 생각하거든요. 네. 막 이렇게 벤치에서 막 이렇게 물으려고 이렇게 공룡이 막 할 때는 진짜 오막 이러잖아요. 이번 영화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맞아요. 그냥 어련히 도망가겠지 막 이런. 그런데도 애들도 연기를 너무 밝게 하니까 막 야 좋았어. 물에서 뛰어내서 막 이러고 있는데 좋았어. 우리는 잘했어. 물에서 뛰어냈어. 어. 하면서 이 말이 되냐고 이게. 이게 얼마나 안전한 영화냐 하면요. 차도 막 고치고 그러니까요. 알아서. 다 고치고. 이게 얼마나 안전한 영화냐 하면 4D 극장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의자도 움직이고 바람도 쐬주게 하고 냄새도 나게 하고 뭐 그렇죠. 물도 쏘고 하는데 물을 안 쐈대 이번에. 물이 없어서? 메르스 때문에. 메르스 때문에 물을 그렇게 안 안전을 쐈대요. 생각한 영화예요. 메르스 때문에 정말 물을 안전하게 안 하려고 쐈대요. 물을 안 쐈대요. 4D로 보신 분들이 모사사우루스가 아유. 물을 쫙 던지면 같이 물을 쫙 맞아야 맞아 되는데 맞아. 괜히 물을 안 맞았다. 그 4D로 봤다고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게 안전한 메르스 영화예요. 때문에 그 물을 균이 들어가 있을까봐. 그러니까 그래서 영화상에서 캐릭터들이 안전하듯이 성령과 함께하는 그 보는 관객들도 같이 안전함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안전한 영화예요. 이 영화는. 저는 4D 영화를 못 봐요. 왜요? 왜요? 제가 어렸을 때 그 수도꼭지에 등을 찍혀가지고 그 굉장히 심하게 파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지금도 제가 이렇게 누가 등에다가 손을 대면 이렇게 움찔해요. 굉장히 많이 놀래요. 그리고 여자친구도? 네, 누가 건들던. 성별이 바뀌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볼 때마다. 그 이 목부터 척추 내려오는 이 라인을 누가 건들면 안 되거든요. 근데 4D 영화가 등에서 찔러 이렇게 총 쏘면 그래서 찔르고. 저는 4DX를 한 번 보러 갔다가 진짜 이렇게 등에서 뛰고 이러고 봤어요. 새로운 사실을 알았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뒤부터는 이제 4D를 못 봐서 이제 4D를 예매를 안 하는데 이제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이거 4D로밖에 시간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거 끌 수 있어요.
스위치 있어요. 제가 그래갖고 그 얘기를 듣고 갔어요. 그 다음에 스위치 끄는 게요. 네. 그 스위치가 아니고 물하고 바람 스위치. 아 그래요? 이거 네. 등도 있다고. 등 들었는데? 스위치 없어요. 가방 등에다 대면 돼요. 그래요. 네. 방석 같은 거 가져가거나. 한참 찾았어요. 그래갖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가갖고 등 떼고 또 등 떼고 하고 힘들어 죽는 줄 알았어 진짜. 등 떼고 영화를 2시간 동안 봐봐 그 4DX를. 겨울에는 파카 벗어서 등에다 이렇게 대면 되고. 그러니까 근데 안 되더라고요. 진짜 별짓을 다 했어요. 예, 가지 마세요. 4DX는 참 굳이 못 안 봐요. 봐도 돼요. 등 때문에 4DX를 못 봐요. 예전에 그 제가 우리나라의 4D가 이제 제대로 만들어 나왔을 적에 블러드 발렌타인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네. 아마 그 우리나라의 2000년대 넘어선가? 90년대인가? 그때 첫 3D 영화로 나왔던 거거든요. 그거는 진짜 3D 효과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자연스러운 3D가 아니고 극대화된 3D를 추가했던 영화예요. 도끼를 던지는데 살인마가 눈앞으로 도끼가 막 앞으로 진짜 날라오고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막 피하는 사람 되게 많고 그런 영화거든요. 음. 피도 막 튀기고 막 이렇게 의자 밑에서 이제 발을 딱 잡아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의자 진짜 밑에 네. 발 뒤꿈치 쪽을 딱 때려주고 그런 영화였는데 그 뒤로부터 점점 이게 없어지는 거야. 그 이유는 관객들이 눈의 피로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이거를 2시간 동안 보면서 예민한 사람들은 어지럽다고 하거나 토하는 사람들도 네, 많대요. 멀미 나요. 심지어 2D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클로버필드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되게 좋아하는 쌍지혜 감독이 만든 건데 이거 보고도 토한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걸 3D로 저도 보면 어지러 중졌어요 그거.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점점 더 자연스러운 이게 그 뭐랄까 제임스 카메론이 아바타를 만들면서 나쁜 버릇을 들인 거예요. 제가 아바타를 그때 너무 유행해가지고 뺀 앞줄에서 토 났겠다. 아이맥스로 봤거든요. 정말. 아이맥스 룸의 앞줄에서 예, 토 났겠다. 그나마도 되게 힘들게 예매를 해가지고 봤는데 볼 때는 그냥 막 이러고 몰입해서 봤어요. 봤어요. 근데 보고 나와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휴식. 이렇게 쓰러져 있었는지 몰라요. 맞아요. 진짜로 그렇게 또 시간도 길고 네. 맞아요. 2시간 이런 넘었죠. 3D 영화를 보면 쉽지 않아요. 또 아바타는 특히 깊잖아요. 이게 그쵸. 앞뒤가 맞아요. 굉장히 깊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자연의 대단함을 그 숲? 보여주기 위한. 막 네. 이렇게 막. 정신없죠. 그거. 아바타 얘기 2 나오긴 나오나요? 아바타? 나오죠. 지금 영화 15먹기에서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나요? 한참 뒤에 이제 3, 4편을 찍으려고 하는데 저는 영화 실먹기 녹음하면 그 순간 까먹거든요. 아, 잊어버려요. 그냥. 영화 몇 탄씩 잊어버렸는데 영화 15먹기 영화 뉴스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고요. 그리고 아바타 얘기를 잠깐 진짜 한마디만 해드리면 네. 물질 만능주의 영화예요. 모든 사람이 주인공을 다 무시하는데 토르투 막터라고 멋진 차 하나 타고 나오니까 그쵸, 그쵸. 오 영혼을 모시면서 BMW 하나 얻어 맨몸으로 딱 탔어. 왔을 때는 다 무시하는데 BMW 딱 타고 나오니까 오 신이시여 하면서 모두가 그런 영화예요. 인정해주고. 그런 영화야. 어제 결혼식을 다녀왔는데 제가 이제 여자친구가 경찰을 몹니다. 그래서 예. 저는 경찰이라고 그러는 줄 알았어요. 경찰. 저도. 그리고 제 갔는데 거기 같은 저희 이엔치과 남원장님 네. 이 이제 큰 차 몰고 오셨군요. 차를 이제 큰 차를 몹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근데 토르투 막터시죠. 그 앞에서 기다리게 된 거예요. 바로 네, 차 네. 뒤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식장 주차장에 만차가 돼갖고 줄을 서 있더라고요. 저는 바로 뒤에 섰죠. 근데 갑자기 차를 돌리더라고. 저한테 그러니까 그 차한테도 뭐라고 얘기하고 저한테도 뭐라고 얘기했는데 저한테는 이제 저쪽 건너편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면 예. 저기 예비 주차장이 있다. 거기 가서 세우시라. 그래갖고 이분도 나랑 같은 얘기 들었나 보다 하고 꺾었어요. 그랬더니 지하주차장으로 아니요. 어디로 가요? 발렛을 해주더라고요. 역시 토르투 막터는 틀려. 저는 절로 건너편으로 가고. 이게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서 그래서 진짜 차 좋은 거 타고 다녀야겠구나. 씁쓸합니다. 라인을 잘 타야 돼. 삼성 사랑해요. 삼성 좋아요. 갑자기 왜? 라인 잘 타야 돼. 병원 가시게요? 아니요 죄송해요. 넘어가죠. 그래서 약간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제 LG 쪽하고 뭐 제휴? LG 쪽에서 나온 전자제품들 소리에 관련된 네. 그런 거를 좀 참여해서 협업? 한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LG 직원분하고 이제 친분 관계를 갖고 있었는데 저 여자친구 또 집에 그쪽은 또 삼성이에요. 삼성에 관련된 직종을 또 하고 계세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현대기아만 있으면 딱 네, 삼파전이 LG 되네. 디스플레이를 좋다. 제가 뭐 가격도 괜찮고 그런 것 같아서 좀 즐겨서 애용하고 했거든요. 그리고 또 LG 또 직원분들 있으시니까 저 LG 디스플레이 좋다라고 맞아요. 좋아요. 글을 남겼어요. 좋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여자친구 집에서 이제 삼성 안 쓰고 왜 LG 삼성 안 쓰고 왜 LG 쓰냐 이렇게 된 거죠. 아, 삼성이 사실 좋아요. 또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때 또 LG 직원분들이 섭섭하네요, 한수 씨. 아니 LG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 다 좋아, 다 좋아. 그럴 때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집에 TV가 2대가 있습니다. 삼성 LG랑 삼성이 2개가 다 갖고 있는데 있습니다. 근데 저는 두 개가 기기별로 어떤 거는 이제 장단점이 삼성이 있죠. 좋고 네. 어떤 건 LG가 좋다 이런 얘기가 좀 있잖아요. 네. 그게 네. 혼수 장만하실 때 네. 풀 패키지로 봐야 되잖아요. 그럼 TV, 냉장고, 한 제품으로 세탁기. 사게 근데 되는 거죠. 보통 결국은. 한 회사에 가서 그냥 그쪽 대리점에 가지고 있는 걸 삼성 대리점 가서 삼성 걸 싹 세트로 사요? 사던가 아. LG 대리점 가서 LG 걸 싹 사던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실 기기마다 음. 여기가 좋고 저기가 좋은 게 맞아요. 좀 틀려요. 네, 맞아요. 그래서 TV 같은 경우는 LG를 좀 더 쳐주기도 하고. 쳐주기도 TV는 하고 직구해야죠. 예, 예. 직구. 200만 원 이상 써요. 깜짝 200만 놀랐어요. 원 더 차이 나요. 가격대에 다 차이 나는데 삼성이나 LG 제품인데 직구하면 더 싸요. 그래서 백화점 한번 가가지고 이제 매장마다 이렇게 쫙 돌다 보면 대충 아 이게 더 좋다 나쁘다 이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걸 적어놨다가 네. 직구를 하면 되죠. 그렇죠. 직구하면 됩니다. 미리미리 오래 걸리니까. 자, 기승전 지구로 끝납니다. 자,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맛있었던 부분, 맛없던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추천할지 안 할지 한 줄 평 별점 부탁드립니다. 주라기 공원이라는 명 영화를 네. 다시는 이제 못 볼 줄 알았다가 다시 보게 돼서 반가운 거 이게 맛있는 부분이었고요. 네. 뭐 아까도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불만을 토로했지만 어쨌든 그 공룡들이 힘을 합쳐서 싸운다는 설정 물론 그 설정이 아니더라도 난 그렇게 느꼈으니까 네, 그렇죠. 맞아요. 너무 그 영화라는 거는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요. 자기가 받아들인 네. 거에 따라 틀린 거기 때문에 너무 유치하게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맛이 없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 우리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추천이에요. 그러니까 그 주라기 공원이라는 거를 이 처음 접하는. 그 처음 접하는 그러니까 주라기 공원이 처음에 개봉했을 때 그러니까 엄마 뱃속도 아니고 이제 아빠 쪽에 있었을 때 이렇던 마치 아빠 친구들. 쪽에 없었을 때도 있었어요. 아빠 쪽에도 없어. 생산 전에. 아예 없어. 응. 어. 생산 전에. 와 그럴 수 이런 있나요? 친구들이 생산 전에. 아, 그래요? 생산이 안 된 거죠 아예. DNA 절반이 생산이 된 다음에 음. 넘어가야 네, 되는데 그쵸. 그 생산 전에. 생산도 안 됐던 이 친구들이 음. 그 DNA로 만든 이 공룡들을 구경을 하는 건 참 재밌는 일이다. 근데 오히려 그 주라기공원 재밌게 봤던 친구들한테는 오히려 더 실망스러운 영화가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 공룡을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한테는 정말 최고의 영화가 아닐까. 그래서 꼭 추천이고요. 한주평은 공룡들도 힘을 합쳤는데 사람들도 좀 힘을 합쳐서 싸우지 말고 좀 이 괴수 같은 존재를 타파하자. 이게 그 한줄평이고요. 정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안 했어요? 무슨 괴수? 어제 뜬금없이 무슨 괴수 얘기하시는 거지? 아니 북한, 악의 북한, 무리들. 북한. 북한이요? 북한은 우리 민족인데 그 북한도 아니죠. 사람들을 괴수라고 악의 하면서 무리들. 비밀. 자 별점은 제가 저번 주에 그 우리 샌 안드레아스 네. 3점 줬잖아요 제가. 네. 근데 그거보다는 또 추억도 있고 해서 좀 나은 것 같아서 3.5점 별점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메르스 이 씨. 이번 주는 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아 그렇군요. 완치 이 씨. 저는 근데 오늘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다 보니까 되게 안 좋은 부분을 막 많이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영화를 볼 때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뭐 신나게 막 놀이기구 타고 즐겁게 놀다 나온 것처럼 영화를 보고 나왔을 때는 재밌게 봤거든요. 근데 막상 이제 나오고 나서 영화를 다시 곱씹어 보다 보니 이러저러한 것들이 조금 아쉽다라는 얘기를 오늘 드린 거였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없는 부분은 자꾸 이제 흐름을 뚝뚝 끊기게 하는 막 그 인간미, 이제 러브씬 막 이런 것들 그리고 생각보다
조금 더 이제 그 공룡들이 화려하게 좀 어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요 정도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고 나니까 놀이공원 같은 데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맞다. 주라기 맞아요. 공원이 없으니까 에버랜드라고 에버랜드- 말해도 되나요? 에버랜드 그런 거 사파리 있죠. 네. 사파리 A랜드나 재밌어요. 아니 말해도 돼요. 어차피 우리는 에버랜드나 좋아하기 때문에. 뭐 서울랜드나 롯데월드나 뭐 그런 놀이공원을 날씨도 좋은데 한번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에버랜드가 삼성계열이죠? 에버랜드 가야지. 아니 그 저기 여자친구 그가 이제 삼성 가족이잖아요. 삼성 그런 거 잘 챙겨요. 그 티켓 나와요. 예, 티켓 아, 나와요. 진짜요? 에버랜드 티켓, 저 캐리비안 티켓. 삼성이 직원 저기는 되게 좋아요. 네. 대신 빡세게 복지. 시키잖아요. 예, 예. 아니 뭐 그거는 그래도 직원이 뭐. 아니었으니까 모르죠. 어쨌든 저희 여자친구 삼성 가족이거든요. 갖고 저도 이제 삼성 너무, 가족인 너무 거예요. 어필하시는 거 아니에요? 삼성이 최고예요. 여러분, 아직 안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에버랜드에서 재밌게 놀다 왔습니다. 한줄평 아직 안 끝났거든요. 한줄평가 별점. 예. 그래서 한줄평은 네. 일단 그 공룡이라는 그 매개체 자체가 굉장히 매력적이잖아요. 예. 그것만으로도 이 영화는 좀 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당연히 추천이고 그냥 즐겁게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 환상. 환상세계 로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모험의 세계. 모험의 세계죠. 그렇죠. 예. 그리고 저도 지금 지난주에 3점 맞아요. 얘기했었어요. 저희 다 3점 예. 줬어요. 근데 사실 얘기 막 지금 한 거에 비해서는 영화는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래서 저는 4점 네. 이상입니다. 저는 맛있었던 부분은 마지막 티라노의 그 격투 장면. 멋있었어요. 역시 티라노가 그 공룡의 왕이다라는 거를 덕후는 역시 틀립니다. 정말 근데 열심히 잘 표현했어요. 랩터가 너무 많이 도와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이 그렇긴 했는데 랩터도 초반에 그런 확 거죠. 밀리잖아요. 티라노가. 너무 할아버지 같았어. 아, 늙었죠. 지금 몇 년이야? 22년 지났는데 그때 한 살이어서도 23살이잖아요. 아, 계속 살아 있는 거예요. 그 몰라요. 티라노가 저도 아니지. 몰라요. 새로 만들었을 거예요. 저도 몰라. 노치네로 쳐도 어쨌든 간에 싸우는 게 노친네 같았다고요. 그러니까 그 노친네일 수도 있죠. 어쨌든간에 그 되게 멋있었고 좋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공룡과 인간의 뭐 그런 우정은 있으되 공룡을 길들일 수 없다. 그러니까 대자연을 거스를 수는 없다. 이런 교훈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기도 메시지 있어서 하더라고요. 좋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좋았어요. 근데 별로인 점들은 너무 전형적인 인물 설정들과 너무나도 정직한 진행, 그리고 진짜 보기 불편할 정도로 그 교훈이 없는 역사관. 몇 년들 그런 사건을 벌였으면 안 할 법도 한데, 그리고 한다고 해도 작은 공룡들만 유전자 조작을 하든 뭐 작은 공룡들만 할 법한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는 이게 자본의 무서움이라니까 그게. 아니 근데 더 세고 자극적인 걸 원하니까 만들기는 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랬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아시아에 있는 파악을 특정 어느 하고- 나라가 너무 떠올라서 너무 불편했어요 보면서.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파악하고 이 우리를 네. 더 튼튼하게 지었어야지. 그러니까 자본의 그런 거라도 응. 그런 교훈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이런 그런 준비성이 너무 없는 거죠. 아니 이 완벽한 삼성이 왜 그걸 못했을까? 난 되게 아쉬웠었어요. 왜 삼성 가족이라니까 나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삼성은 박사가 그럴 다 리가 알려주지 않아서 그래요. 아 그런가? 현실 세계에서 삼성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절대 메르스 같은 거 관리 잘할 거예요. 여튼간에 한 줄 평을 말씀드리냐면 이 시리즈 X 나온다고 하니까 네. 진짜 이런 한마디가 딱 맞을 것 같아요. 인간은 어리석고 실수를 반복한다. 또 한다는 거 아니야 이거를. 이번에는 무슨 LG가 투자하나? 어디가 투자할 거야 이거는. 근데 진짜 쿠키 영상 기대했었는데 없어서 없죠. 좀 네. 실망이었어요. 쿠키 영상 끝나고 끝나고요. 난 엔딩을 중간이나 뒤에. 저도 이거 보면서 저도 되게 안 좋은 점 많이 말했지만 대추천입니다. 진짜 그렇군요. 저는 누구라도 한 번씩은 보면 되게 좋을 만한 영화예요. 재밌어요. 네, 맞아, 진짜 재밌어요. 그 우리나라 그 기자들이나 극장 가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정부 측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메르스 여파 때문에 극장에 이제 시장이 다 죽어간다. 그래서 정부를 욕하고 했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라기 월드는 이 티라노가 메르스를 잡았습니다. 흥행률이 장난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결론적으로 요 근래에 한국 영화들이 너무 못 만들어서 사람들이 극장을 안 가는 거지. 그 뭐 주변 여건이 그런 거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있기는? 그렇죠. 저희가 소개를 안 한 건가요? 그럼? 다음 주에 한국 영화를 볼 겁니다. 무례한 뭐 저희가 이런 소개를 것들. 안 했었구나. 그렇죠.
있긴 있었네요. 그럼 많이 있었죠. 나오긴 계속 나와요.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저 별점 얘기 안 했어요. 아 별점 네. 먼저. 일단 짧게 얘기하면 3.5점입니다. 저도 어 되게 아. 좋게 봤고요. 되게 좋은 영화인데 허점이 좀 많긴 해서 허점 많아요. 하지만 정말 대추천이라는 거. 이 네. 별점과 다르게 아, 추천하는 네, 거. 알겠습니다. 하여튼간에 다음 주 영화는요. 급히 수사가 아니고요. 네. 미래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가. 네네. 그랬더니 과거를 한번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경성학교 사라진 소녀들을 보려고 합니다. 아. 소녀 보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야? 아니에요. 아 극비수사가 2인데 왜 경성학교를 봐? 그거는 이거 봐. 제가 지금 이거 근데 극비수사에 약간- 남자 2명 나오니까 그리고 소녀들 연락 나온다고 소녀. 아니에요. 야 그건 이건 제가- 좀 보이는데요? 아니요. 또 그래서라기보다 제가 박보영 팬이죠. 좋아하죠. 근데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네. 이거 공포 아닌가요? 공포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SF라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냥 어? 일반적인 어? 스릴러다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러더라고요. 음. 여튼간에 제가 이 영화가 그래도 좀 괜찮게 나왔다는 얘기를 좀 많이 듣기도 했고요. 물론 극비수사가 상당히 잘 나왔대요. 그래서 네. 이 영화 저희 영화 15번께 아니더라도 보는 사람은 보시는 거를 뭐 말리진 않고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경성학교를 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거를 더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경성학교 참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여러 가지가 뭘까요? 하고 저희 다음 주에 왜 세이조 씨가 경성학교를 이렇게 추천했는지 그럼 다음 주에 얘기를 나누도록 저도 하겠습니다. 이 엄지원 씨나 박보영 씨나 다 되게 좋아하는 배우들이거든요. 여기에 되게 신인 여배우 한 명이 나오는데 그분이 되게 박소담 씨. 아 맞아요. 예. 그분 되게 캐스팅 되게 일화가 있다고 들었었는데. 아 그래요? 예, 예. 그럼 다음 주에 한번 소개시켜 다음 주세요. 주에? 예, 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괜찮은 영화일 것 같아요. 아, 네. 기대해 그러면- 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의 발언은 새 남녀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이 영화에 대한 보편 절대적인 평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영화 씹어먹기위원회는 영화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개인의 차이에 따라 모두 느끼는 바가 다름을 인정하며 그 차이를 존중합니다.